네, 안녕하세요. 모두 다 TV입니다. 자, 오늘 보실 영상은 수원대학교 20학년도죠. 20학년도 수원대학교 소재를 가지고 수업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5등급 내지는 6등급 친구들이 많이들 이제 응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뭐 아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성적 같은 경우는 20% 정도 들어가고 실기는 이제 수시나 정시 동일하게 8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 중위권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하위권인 성적의 학생들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물론 경기권에 또 소재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 인서울이라든지 이제 경기권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좀 인기가 높은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디자인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덕여대와 동일하게 주제부 이제 인쇄물 자체가 이제 흑백으로 나와요. 물론 컬러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물에 대한 고유색을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재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컬러 선택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주제부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선택해서 들어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어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보실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감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공간을 구성하라는 주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좀 살려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털실하고 쇠구슬, 그 다음에 이제 투명 아크릴 박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긴장감을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수원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초 디자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한 후에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 일반적인 구도법을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합격자 같은 거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기본 구도법을 쓴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구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어렵다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구도에다가 대입을 해서 안정감 있게 완성을 하고 나와야지 그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림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부분들도 하나씩 꼼꼼하게 본인이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미완성이 아니라 이제 완성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그 사절치 4시간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수원대는 그 부분 4시간 안에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재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소재를 우선은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털실 다음에 이제 쇠구슬이 들어가는 장면인데,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릴 박스 안에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으로 보면 이제 안에가 비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털실을 안에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원구에 해당하는 지금 실타래인데, 그 실타래를 풀어서 선재를 가지고 부분을 좀 응용해서 들어가려고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쇠구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재인데, 구슬이라든지 공 같은 소재들이 나온다면은 어찌 됐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동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동적인 느낌이 들어간다는 부분 자체가 움직임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릴 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시계추처럼 실을 쇠구슬에 이제 감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응용을 해서 아크릴 박스를 옆에서 이렇게 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그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쇠구슬의 이제 직선적인 느낌과 이제 곡선적인 느낌으로 동선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그 개체들의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묘사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먼저 파악한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개체 표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학원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료들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구도잖아요. 이제 화면 구성을 어떻게 짜냐, 이 지금 백색 그 화지에서 레이아웃을 내가 어떻게 잘 짜야지 이게 승부를 낼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뭐 입시생 지금 학생들 경우들도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요일별로 해서 수업을 이렇게 체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당기는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곡선으로, 그리고 당기면서 이제 끊어지는 장면들까지. 그래서 지금 실탈의 이제 털실 부분이 이제 끊어지는 장면을 지금 표현한 다음에 이제 2차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쇠구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예, 뭐 제가 쉽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시청하시는 학생들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구라는 개념을 컴퍼스로 깔끔하게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광택,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택 나는 저게 형광등 불빛이잖아요. 저 광택을 스케치를 깨끗이 뜬 다음에 저 사이로 이제 틴트 계열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블랙 컬러를 올려 가지고 이제 어둠과 이제 밝은 부분, 광택 나는 부분을 이렇게 차이를 주면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털실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까운 곳과 먼 곳 이런 부분들, 그리고 쇠구슬의 잔상, 움직이는 잔상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라는 부분들, 움직이는 동선을 항상 꼭 챙겨주면서 그 잔상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뭐 곡선적으로 지금 양쪽에서 와서 아크릴을 강타하는 느낌으로 시선을 주제 쪽에다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동선 같은 경우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속도감을 낼 때는 이제 그 앞쪽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뒤쪽 거는 좀 컬러를 많이 좀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움직이는 잔상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이제 물감하고 색연필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신다 보면 되고요. 털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실을 다 표현한 게 아니라 처음에 보셨듯이 이제 색감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큰 털실 덮어 있는 거잖아요. 실들을 덮어 있는 큰 털 부분들을, 실 부분들을 이제 크게 나눠주고 다시 작은 부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덮여져 있는 부분에 지금처럼 어두운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덩어리로서 승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간간에 이제 실에 대해서 실을 막 묘사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에 대한 양감이 이제 무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 밝고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중간 톤까지도 잘 고려해주면서 지금처럼 나중에 이제 묘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털실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색감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을 어느 정도 그렸다면은, 저는 이제 쇠구슬 묶어있는 시계추라는 그 컨셉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그 실을 쇠구슬 위에다가 저렇게 감아 있는 거를 좀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쏟아져 내려가는 밑부분, 그 부분 털실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아크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 탁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털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묘사하지 마시고, 어차피 겉으로 나와 있는 털실 부분만 좀 깨끗하게 묘사한 다음에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분위기로서 좀 가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시간 배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털실을 다 묘사 똑같이 해주고 난 다음에 어차피 들어가 있고 하나의 겉 표면으로 덮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분위기만 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카 가지고 이제 그림자를 처리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화면에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화이트 컬러를 들어가가지고 밝은 곳을 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색연필을 좀 곁들여야 돼요. 지금처럼 이제 속도감 내는 잔상에서도 색연필이 조금 들어가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털실 부분에서도 이제 밝은 컬러로 색연필을 곁들여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치는 성질이기 때문에 휴지로 저렇게 자연스럽게 닦아내 주신 다음에 화이트를 그 면에 맞게끔 칠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쇠구슬 부분도 마찬가지로 광택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광택, 돌아가는 구의 그 형태에 맞게끔 광택을 표현하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묘사의 양이라든지 이제 그 인공물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느낌들이 좀 많이 살아나겠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저희 이제 모두다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그 인천 하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학생들이 굉장히 학원도 좀 많이 기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 서울처럼 이제 소수 정예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대형 학원들보다 수강료도 굉장히 많이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원장님 제 직강으로 이렇게 수업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이렇게 그 시범 영상과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리고 문제 해석을 풀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이제 합격률 거의 99%에 해당하게끔 재수생 없는 학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단계 보시고 이제 그 완성작 보신 다음에 영상 마칠 텐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벌써 6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7월달이 돌아오잖아요. 네, 수시 준비 모두 다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입시에 맞춰가지고 힘내고 건강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도 선생님 말씀도 잘 들으면 더 좋고요. 그쵸? 네. 자, 마무리 영상 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 모두다 미술학원 모두다 TV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보고 싶은 개체가 있으면은 밑에 댓글 남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